모디 한국사 김범성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근대 언론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그러면은 뉴스페이퍼, 신문이 생각이 나죠. 자, 우리나라는 사실 신문이라는 이 기관이 조선시대 내내 이런 것이 뭐 없었죠. 그러다가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라가 개항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그 언론 기관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흐름을 보통 개항 이후에 신문사를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 1899년도에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또 하면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세워진 그런 신문,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개항 이후 1883년이죠. 그렇게 되면 한성 순보가 나오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신문이 나왔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관보적인 성격을 띄었다. 방문국에서 간행을 했죠. 1882년도 이모군란 때 박영효가 일본의 어떤 이모군란 사절단으로 가서 그때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조선의 어떤 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갖다가 고종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고종의 명으로 만든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다. 그래서 이때 실무자는 이제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국에서 가능했다. 근데 이제 1884년 그 1년 뒤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그때 방문국이 파괴되면서 폐간이 됐죠. 자, 의의는 뭡니까? 한성순보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이다. 그리고 한문으로 발행했다. 관보적 성격의 신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성주보가 나오네요. 같은 한성. 그러니까 이 한성순보는 박영효가 이제 한성 부인, 지금 같으면 서울시장 때 만든 그런 신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국이 파괴되면서 폐간됐다 그랬죠. 한성순보가. 그 이후에 어떤 한성순보의 복간 형식으로 또 창간한 신문이 바로 뭐다? 바로 한성주보다. 그러니까 주자가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주간 신문이 되겠죠. 이것은 국어, 그다음 한문으로, 국한문으로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신문의 특징은 뭡니까?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뭐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신문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어떤 구독자라든가, 구독자는 뭐 늘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구독료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좀 힘이 들어서 결국 재정난으로 폐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독립신문이 만들어지죠. 자, 독립신문은 뭐 독립협회, 독립문과 같이 우리가 무대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것은 아간 파천 이후에 그 필립 제이슨인가요? 그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간한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죠. 이것은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한글판과 영문판 두 종류로 발행을 했죠. 자, 이 신문 그러면 뭡니까? 근대적 민권 사상의 확산을 갖다 하는데, 확산시키는데 매우 이바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뭡니까? 1899년도에 이 경영난으로 결국은 이것도 종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독립신문은 여러 가지 뭐 말도 많은데, 특히 뭐 이렇게 그 민권 사상의 그 어떤 이바지한 것도 있지만은 무슨 뭐 동학 교도라든가 독립 운동 한 사람,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매우 폄하해서 좀 친일적인 성격의 신문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을 보게 되면은 제국신문. 저는 제국신문 그러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뉘앙스 자체가 제국.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거창하고 뭔가 좀 권위주의고 뭐 그런 게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 대한제국 시기의 첫 번째 신문이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발행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서민들과 부녀자들이 주요 독자층을 이뤘고요. 역시 내용은 민중계몽과 자주독립의식을 갖다가 고취시켰던 그런 신문이 바로 제국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98년이면 상당히 이제 뭐 시기적으로도 매우 뭐랄까요, 어수선했던 그런 시대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성신문이 있네요. 자, 황성신문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1905년도 을사보조약 있을 때, 이때 주필이죠. 장전이가 실야방성 대곡, 이날을 갖다가 목노와 통곡하다. 즉,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갖다가 호소를 했던 그러한 신문으로 우리가 아주 깊은 뇌리에 각인이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어, 한문으로 같이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독자들은 주로 이 지식층, 그리고 유생층들이 주요 독자층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네요. 자,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이죠. 베델이라는 분이죠. 우리 친한 아주 상당히 영국과 우리 조선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돈독해 해줬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37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묘도 우리 양화진 외국인 묘에 있죠. 자, 영국인 베델과 또 우리나라의 양기탁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그 다음에 국어, 한문, 영문으로 간행을 했죠.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 다 알다시피 일제 침략성을 폭로하고 또 국채 보상 운동 확산에 기여를 했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상당히 눈에 가시가 됐죠. 그래서 통감부의 탄압을 받아서 종국에는 베델은 추방을 당하고 양기탁은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그러한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죠. 결국은 뭡니까? 한일 합방 후에 또 을사조약 이후에 결국은 이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결국은 일본의 기관지로 전락하고 만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신문이 있을까요? 만세보가 있네요. 자, 만세보는 1906년 을사보조약 바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러한 국한문으로 발행이 됐던 천도교의 기관지였죠. 천도교, 동학. 여성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민중 계몽을 시켰고 또 일진회 등 반민족 행위를 비판했던 그러한 이 신문이었죠. 그래서 만세보는 천도교의 기관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나오네요. 자, 경향신문 그럼 뭡니까? 경향, 서울경자, 고령자를 쓰는 거죠. 자, 요것은 이 천주교의 기관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천주교 경향신문이 라틴어로 이제 뭐랄까요, 우르비 에토 우르비, 우르비 오테 우르비, 즉 로마시와 전 세계라는 뜻의 그런 글자예요. 요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경향 이렇게 돼요. 경향.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은 수도와 지방 또는 도시와 시골 정도로 해당되는 그러한 뉘앙스의 글이죠. 그래서 천주교 언론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전국 단위의 종합일간지로 이름을 붙였던 그런 신문이죠. 지금은 경향신문이 천주교재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1963년도에 경향신문이 매도를 해서 민간인으로 인수받고 이제 지금은 경향신문의 일반 종합 일간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경향 잡지라는 잡지 월간지, 요것은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월간지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를 눈을 돌려볼까요? 해외 신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1908년도에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죠? 연해주 쪽에 해조 신문이라는 거 있죠. 해조, 이렇게 있나요? 해조. 즉,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어떤 국권 회복과 러시아의 한인 계몽을 위한 신문 발행을 추진했죠. 이때 나온 이 신문이 바로 해조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조신문은 북한 쪽이죠. 뭐 경성, 서울을 비롯해서 경성, 원산, 평양, 지국을 통해서 국내로도 보급이 됐죠. 결국 일제 압박으로 이 1908년도에 이 5월 16일 날 얼마 발행을 못했죠. 그래서 폐간되었죠. 신한민보를 볼까요? 자, 신한민보는 19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됐던 그런 한국어 신문이죠. 이때 대한독립기관이죠. 대한국민회의의 기관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외 신문 중에 신한민보, 이것은 미주 한인 사회의 어떤 민복주의 고취와 독립운동의 지원에 핵심 역할을 했던 그런 신문이죠. 자, 국민회의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한민 합성협회하고 공유협회가 통합해서 설립했던 것이 대한인, 대한국민회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또 해외에
어떤 독립을 근거로 해서 민중 의식을 갖다가 고취시키고 했던 신문들이 있었지만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통감 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하다 보니까 일제의 언론 탄압은 매우 심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문지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신문지법이 뭐죠? 통감부가 우리나라의 어떤 신문을 탄압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 바로 신문지법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갖다가 을사보정 이후에 딱 이제 다스리면서 가장 눈에 가시를 보고 또 어떤 가장 두렵게 봤던 그 실체가 바로 언론기관이었죠. 언론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갖다가 선동하느냐, 뭐 또 뭐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본이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어떤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도 이 언론의 어떤 이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소위 뭐 가짜 뉴스, 또 진실 뉴스, 또 유튜브 등 지금은 수십만 종의 유튜브가 막 하루에도 양산되는 이 시대에 어떤 이 가짜 뉴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매우 혼란스러운 유언비어 같은 것이 날 때 되고 그런 것이 또 요즘 또 현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통감부가 우리나라의 신문을 탄압해서 통제하게 만들었던 법이 바로 신문지법이다. 이것이 1907년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의 신문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보증금을 납부해라. 그리고 또 사전에 검열을 맡아봐라. 그리고 신문 마음에 안 들면 신문 발행을 정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좀 불순하다 그러면 벌금형도 때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채용도 가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면 신문 못 찍게끔 신문사 기계를 갖다가 다 몰수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신문지법 내용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치로 넘어가게 되죠. 문화정치 이후에 또 언론기관이 또 일본의 어떤 무기나에 또 나오는 그 신문들이 바로 오늘날 메이저 이 레가시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이제 문화정치인 1919년 이후에 이제 창간됐던 신문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개항 이후에 신문, 언론기관, 한성순보, 그 다음에 한성주보, 한국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다. 더 해서, 독립신문, 그리고, 대한제국의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경향신문,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